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빚도 안 주고 내가 얼마나 신용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현찰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째 나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친절한 우리 하윤 언니랑 또 스튜디오에 썰을 풀러 앉았습니다. 이빨 털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좀 기회가 디글디글한 나라. 기회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디글디글 이빨이 많죠. 진짜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무슨 3대를 뭐 어떻게 해야 무슨 로또 맞을 법한 이런 행운이 찾아온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떠다녀. 잡지 않아 그래요. 네. 기회가 막 떠다녀요. 와, 왜 기회가 막 떠다?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언니 난 제일 충격이었던 게 기회 많은 나라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대출 문화. 아 이게 문화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어떤 시스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융 시스템이죠? 뭐 사실 우리는 은행도 안 믿던 나라에서 왔는데 처음에 와서 제일 놀랐던 게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차 사는 내 차 사기? 뭐 이런 광고 같은 게 써 있잖아요, 언니. 500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하기. 100% 대출 막 이러면서. 무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사실 집을 분양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 대출에 대한 거에 엄청나게 겁을 먹고 부정적이었어요. 맞아. 나는 처음에 왔을 때 대전에 도안신도시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 아파트 30평대 아파트가 기껏해 2억 5천밖에 안 했어요. 엄청 비싸다 그러면서 누가 언제 2억 5천을 모아? 막 그랬거든요. 근데 대출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위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본금 2,400만 3천만 원 가지고 그때 샀어. 대출이 됐던 거예요. 그 2천만 3천만만 있으면 도전해가지고 집을 샀던 시절인 거예요. 그럼 지금 10억 됐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아파트 10억 넘는 10억 그러니까 10억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라는 이 문화. 이게 대출, 저도 그래요. 제가 아파트 딱 사고 들어오니까 화장실만 내 집이더라고요. 나머지 다 은행집, 나머지 방은. 그러잖아. 맞아. 일단은 지르긴 질렀는데 해준대요. 분명 해준다는데 혹시 나는 안 될까봐. 불안하지. 야 언니 그게 언니 지금 언제? 11월 달이요. 언니 불안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니 그 정도로 불안하지 않은데. 난 그게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몰라. 왜냐면 내 떨어지면 그 돈 어떻게 가서 가져야지 막 이 생각하는 그리고 거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10% 10%랑 중도금을 냈잖아. 네네네. 그게 이제 날아날까봐. 그리고 실제 이제 내가 계약을 잘 못하면 내 책임으로 해서 대출이 안 되면 거기서 계약금을 못 받아요. 10%를. 계약금 10%를 내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불안함. 그게 무슨 몇 천만 원이 날아나니까 그 불안함 때문에 나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계속 생각해봤다. 콩팥이라도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 콩팥이 누가 사가냐? 아니 그 무슨 산다던데? 아니 헛소리 하지 마. 그래요? 그거 하여튼 그렇게 불안한데 북한에서 언제 우리 대출받아서 집 사봤어요? 야 대출이 뭐야. 일단 남의 주머니에 들어간 거 100만 원을 가져다 빌리는 것도 영웅이라잖아. 그리고 30... 남한테 빌려준 돈을 받는 사람은 공화국 영웅이라고 그러잖아. 맞아요. 공화국 영웅. 그리고 그 남한테 돈 빌린 거 안 갚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그건 숨은 영웅이라고 그러나? 있다. 난년이라고 그러잖아. 난년이지. 숨은 영웅. 그 안 주는 건 더 난년이지. 더 난년이지 완전. 없어져. 그 숨은 영웅 꼼치에 있거든. 그래가지고 돈 어디 빌렸는데 그러면 야 나라라 주지 마 이러잖아. 거기 숨은 영웅이거든. 윤리 따위는 없어 북한에서는. 북한은 생존과 윤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승용차 살 때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지불할 줄 알았는데 지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맞아.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를 뭐 달달에 40만 원이면 40만 원 내면서 3년 5년을 갚는다는 게 나도 안지 얼마 안 됐거든. 한 5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야 요즘은 하나도 돈 없이도 사. 우리 동네 언니 그러는 거야. 난 뭐 어느 정도 앞방에 내고 샀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언니 그랬더니 야 돈이 없어도 산다. 언니 돈 없다고 나보고 돈 꿔달라던 게 그 차 어떻게 뽑았나 막 그랬더니 야 요즘은 5년 해가지고 나 한 달에 무슨 50 얼마 원씩 낸다는 거야. 그런 게 있나 언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매달 난 놀랐어. 금방 왔을 때도 내가 그런 자동차 시스템이 있었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돼서 200만 300만 원을 돈을 벌면 40만 원 50만 원은 감당이 되잖아. 5년 동안 빚이 노예로 살 건지 아니면 한 방에 지를 건지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 신용을 믿고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너 신용을 믿는다는 게 웃긴 거야. 그게 뭔데? 그러니까 나는 언니 한국 사람들은 돼도 나는 안 될 줄 알았다. 북한 사람이래서. 근데 내가 북한 사람인 것도 몰라요. 나 신원조회랑 아주 빡시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상관없어. 내 신용등급이 신용불량자만 신용불량자도 되는 게
있더라. 아 이제 진짜? 보니까 신용불량도 오케이라고 쓴 광고를 내 봤어. 이 사람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 아니 그거를 뭐를 믿고 주는지 나는 정말 처음에 신용 등급이 떨어집니다라는 말이 너무 어려웠어. 진짜 어디 다른 주제긴 한데 아니 등급이 뭔데? 신용 등급 떨어지면 뭐가 나쁜데? 그것도 그 등급이 뭔지 모르잖아 우리 언니. 그러니까. 언니 등급 몇인지 알아요 지금? 뭐 2등급인가 그렇게. 오 높구나. 아직 뭐 큰 대출이 없으니까. 아니요 대출 큰 대출을 많이 있어야 받을수록 올라가야 대출을. 보증금 이렇게 무식하다. 에이 진짜 그 아파트 보증금 1차, 2차 중도금 받아서 그런 거. 그래서 올라간 거야. 그래? 그래서 올라간 거였는데 나도 있잖아. 나도 저기 그렇게 생각해서 다 아파트 살 때 있잖아. 기기양양해갖고 나는 빚이 재번적이어서 신용등급이 높은 줄 알았어요. 아니, 딱 갔는데 6등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6등급이 센 줄 알았어.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좋은 건데 나는 모르니까 6등급이래 그래. 참네. 내 확실히 잘 버는구나.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제 성실하게 내가 진짜 빚을 안 지고 사는 거 이 사람들 알아봐 주는구나 했는데 6등급이라서 뭘 떼요라는 게 많아.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내가 급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 아니 버는 게 중요한 건 나는 내가 빚도 안 지고 내가 얼마나 신용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현찰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째 나를 알고 봤더니 대출을 많이 받아서 꼬박꼬박 내주는 사람이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 거야 언니. 아 나 이건 처음 알았다. 나 이거 처음 알았다. 빚이 없어야 등급이 아니야. 그래서 그때 제가 신용 계좌 이제 저기 뭐지? 신용카드 그때 만들었어요. 신용카드는 난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생각하고 체크만 썼는데 신용카드를 써줘야 되더라고요. 적절하게 써줘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월 얼마 그래서 50만 원 이렇게 한도 맞췄는데 그것도 1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어차피 50만 이상은 쓰니까 같은 값이면 100만 원을 써서 내 신용 한도를 많이 높여서 나중에 좀 더 좋은 집을 갈 때 대출을 더 싸게 신용 등급 높게 편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게 준비 과정이고 그게 그 시간이 돈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제가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잘 써야 돼. 그래, 그냥 배분을 잘해서 신용 똑같은 돈을 쓰면서 신용 등급 올리는 게 올려야 낫지. 되는 거지. 근데 그 신용 등급에 대한 개념을 대부분 몰라요. 저도 와서 이제 알잖아요, 지금. 몰랐어요. 그냥 신용카드를 좀 써줘야지 등급이 올라가는 건 알았는데 난 빚이 없어서 등급이 높은 줄 알았어요. 아니. 빚이 있어야 신용 등급이 올라가는데 빚이 그냥 무작정 있지 말고 빚이 있는데 한 달도 연체되지 않고 꼬박꼬박 잘 냈을 때. 야, 우리 완전 용됐지 언니. 그렇지. 이 북한의 보이부 새끼들이 요즘에 이거 보잖아요. 유튜브 네네. 지금 그거 한다더라고. 근데 얘는 무슨 북한에서 대학 13개 졸업해서 뭐하니? 이게 지금 하나도 뭐 아무리 알아듣겠는데 말해도 뭔지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나도 뭐 모르는 거지. 하나도 뭐 알아보는데 돈 없이도 여기서 산단다. 아 거기도 언니 여자면 또 대출이 더 잘 되는 거 알아요? 저 미즈사랑 하는 얘기가 있었어. 여자인데 왜 대출해줘? 전업주부터 해준대. 남편 월급만 보고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럼 여자는 특별히 또 이렇게 대출을 또 해주라고요? 야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구나. 대출도 쉽게 해주나? 대출도 쉽게 해주는 거 같아. 뭐를 믿고 해주지? 그리고 그 신용 등급을 통해서 뭔가 그 카드라는 것은 내가 대신 내주고 네가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신용카드 발급해준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디 북한에서 은행도 당연히 믿지 못하겠지만 어디 가서 북한의 대출 상품 난 들어본 적 없어 그런 거. 대출이 뭔지 기업도 몰랐잖아. 대출도 없어. 아니 난 대출이 뭔지 한국 와서 알아다니까 대출이라는 그 두 글자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대출 해갖고 이게 대출이 뭐야. 하나원에서 대출 받지 말래요. 근데 물어봤잖아요. 선생님 대출이 뭔지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논리를 분석해달라고. 들어봐야 우리가 아는데 대출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해봤어요. 들어도 모르지.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국에 왔는데 그 마이팡르贷款이라고 쓴 거야. 贷款하면 대출이잖아. 맞아. 저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난 중국에서 못 깨쳤어. 뭐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무슨 은행에서 대출해준다는 게 뭐 어떻게 대신 해준다 이거잖아. 한국 와서 직접 내가 집을 사면서 알게 됐죠. 이렇구나. 그 대출이 나한테 기회를 주고 돈을 벌게 해준다니까. 그렇지. 그 대출을 안 했으면 우리가 그 몇 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냐고. 죽을 때까지 못 사지. 언제 그걸 현금으로 모아서 살아. 그러니까요. 그걸 모아서 그 현금 모을수록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지. 또 한 배, 두 배, 세 배 오르고 나면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3억짜리 집 하면 이랬는데 서울에 그때 2014년에 언니 지금부터 7년 전이다. 그때 서울 그 어디던가 양천구 쪽에 아파트가 3억 얼마래 그래. 서울이라서 3억 얼마래. 그래서 완전 입이 떡 벌어졌거든요. 지금 얼마 한 줄? 지금 10억 넘었어요. 15억 이렇게 해요. 그때 7년 전에 게. 그래서 내가
그럼 우리 언제 돈을 모아서 죽을 때까지 못 사는 거지. 대출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집에 대한 거를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 대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4억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주하는 시점에 뭐 9억이 되거나 8억이 되면 그 4억에서 70%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시세가의 8억이라고 하면 70%니까 7, 8, 50, 5억 6천 막 이렇게 5억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한 푼도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야. 나 이게 너무 얼마 전에 설미 씨가 얘기해줘서 알았고 몰랐었죠. 언니 사고도 몰랐어. 이 언니는 사고도 몰랐어요. 그래? 시세가에 몇 그렇구나. 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분양가로 절대로 집이 책정되지 않아요. 3년간의 경제 시스템에 이제 상향 조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가는 돈 번다는 게 그거 확실한 거예요. 분양을 사면 무조건 튀어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상한가에 70%를 해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으니까 겁을 먹고 탈북민들이 집 분양 이러면. 근데 탈북민만 그런 거 아니다 언니? 한국 분들도 겁먹고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우리가 분들은 너무 모르는 경제 거지. 공부를 막 하고 뭐를 하다 보니까 노력한 것만큼 보인다고 어떤 걸 우리가 집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겪어보면서 은행에다 예금하는 건 바보다. 뭔가 이렇게 재산을 불려가야 된다는 것을 눈치 빠르게 우리가 터득 하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이 뭐라고 하냐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필요해요. 대출 공고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북한은 이런 기회가 없고 참 이 대출 하나를 놓고도 나의 가치성이 정말 너무 높다는 언니 너무 뿌듯하지 않아? 나를 믿고 나라는 인간을 거죠. 믿고 믿어주고 돈을 대출해 준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북한에서는 다 노예들이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그걸 믿고 개개인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개인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과 동시에 책임성도 부여하고 많은 어떤 권리 이런 것도 부여하는 건 거죠. 자유와 함께. 맞아요. 그리고 스스로 갚아 나가는 그런 책임감, 맞아. 신용. 윤리, 신용 그런 걸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북한에서 뭐 윤리, 뭐 신용, 윤리 교육이 딴 거 합니까?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내배 부르는 게 윤리입니다. 제 주머니 거 뺏어서라도 내배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약간 등쳐서 그래 등치라고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돈을 남의 주머니 돈을 어떻게 하든 뺏어와가지고 사기를 치던 1kg짜리를 500g으로 하던 그딴 건 다 엿바꿔먹고 어떻게 하든 폭리치하고 어떻게 하든 지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누나를 뱅뱅뱅뱅 돌려야 된다고 어머니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라의 영수들이 자기네 식구밖에 챙기는 게 없잖아요. 3대가 독재를 하는데 그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런 화야 같은 넓은 마음을 베풀고 나만 윤리를 지키고 나만 도덕을 지키면 절대로 북한에서는 살아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이 잘 못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북한이 그러잖아요. 쟤네 엄마 아버지 그냥 너무 고정하게 살고 이래가지고 못 산다고. 욕하잖아요. 전 누가 종이장 한 장 차이다. 머저리하고 고지식한 건 종이 한 장 차이다. 착한 사람은 머저리랑 종이 한 장 차이래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참 대출.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에 부자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해봅니다. 평양에 30만 불, 3억짜리 아파트, 50만 불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현찰로 다 삽니다. 북한은 100% 현찰 산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와서 3억의 가치가 3억 하면 3억의 가치는 10억의 가치를 뜻하는 거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나는 3억의 가치가 얼마 큰지를 아는데 북한에서는 그 3억, 5억짜리 평양에 지금 완전 뭐 좋은 거리들 뭐 릉라 뭐 이쪽이랑 보면 다 현찰이지. 100% 달러로 딱 그거 조선 돈도 안 돼요. 집 사는데 북한 돈 누가 그 똥펄 누가 이만큼 한 차로 끌고 가야 돼. 차로 가져가지. 한 차들이로 가져가야 돼요. 참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다는 것. 그거면 더 큰 재산을 불릴 수 있다는 것. 5억을 가지면 15억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데 국민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 무슨 팽개 치는 게 자본주의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 살게 만들어 놓는 사회주의에 가까운 게 훨씬 대한민국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상낙원이 우리가 공론 진짜 탁상공론으로 배웠던 게 사실 한국에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어려운 사람 저소득계층 나눠서 나라에서 또 이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지급해주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만들어주고. 맞아. 난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스템 너무 사랑합니다. 난 너무 좋아. 나는 어떤 사람들 자본주의든 뭐 이런 댓글이 자꾸 다는데 그럼 사회주의 가던가. 난 자본주의 너무 좋아. 현명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저지르고 막 빚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500을 벌면 당연히 2, 300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소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충실하게 자녀를 키우고 자기의 자산을 가져다
불리면서 맞아. 앞으로의 미래의 노후를 대비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이런 생활을 영위하고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도 당당하게 어떤 이만한 자산을 북한에서 진짜 빤스만 입고 왔는데 이 정도 해놓고 살았다. 이거 얼마나 뿌듯합니까? 언니 너무 뿌듯하잖아. 10년 만에 나는 이 10년 만에 조금 뭐 이렇게 쭉 해놓고 사는 거 보면 내 자신도 정말 모두 박수. 야, 빤스만 입고 왔는데. 아, 진짜 언니 말만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아, 국정원은 빤스도 다 빼기던데. 말이 비제. 근데 항상 말할 때 너 뭐 갖고 왔냐면 그냥 빤스만 입고 왔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정원수 다 빼기고 다 한국 옷 다 입힙니다. 그냥 미안해. 알몸으로 왔습니다 우리. 아줌마가 주책 없이 앉아가지고 빤스 타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왔다는 이야기를 네. 제가 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야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풍수단지라고. 풍수는 어떡해. 네, 오늘 또 대출 이야기 하다가 빤스까지 넘어가고, 산으로 바다로 가는 토크. 그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